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김영태 작가와 컬툰 스토리 그림의 꿈을 이루는 메모 기술 비밀 수첩 관련 내용들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 메모가 어떻게 그냥 쓰는 걸 넘어서 우리 생각과 삶까지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밀 열쇠를 같이 찾아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메모는 그 망각에 맞서는 뭐랄까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죠. 이 자료들이 바로 그 평범해 보이는 메모가 어떻게 잠재력을 깨우고 목표 달성을 돕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오늘 이 시간이 꽤 흥미로운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거 아니면 중요한 약속도 돌아서면 그냥 희미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메모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자료에서 보니까 링컨이나 에디슨 같은 대단한 분들도 엄청난 메모광이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까먹지 않으려고 적는 것, 그 이상이었던 걸까요? 뭔가 다른 게 있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 기록을 넘어서 메모는 사실 생각을 구조화하는 도구예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죠.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늘 할 일 목록부터 써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선순위 매기기를 꼭 하라고 강조해요. 이게 근데 그냥 급한 일 순서가 아니고요. 아, 급한 게 아니고요. 네, 중요도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심리적으로 중요하지만 좀 어려운 일, 이런 걸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로 이걸 명확히 딱 인지하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거래처 미팅 이렇게만 쓰지 말고 오후 2시 강남역 A카페 B씨와 신규 프로젝트 제안서 최종 검토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중요도 기준 우선순위, 그리고 구체성. 와, 확실히 그냥 할 일 쭉 나열하는 거랑은 좀 다르네요. 근데 또 자료를 보면 사람마다 맞는 메모 방식이 다르다고도 하잖아요. 뭐 아날로그 수첩이랑 삼색펜 조합도 있고 스마트폰 앱도 있고요. 성향별 추천 방법도 있던데 이게 정말 효과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아니면 그냥 자기 편한 거 쓰면 되는 걸까요? 음, 효과 차이가 크다기보다는 이건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이요. 네. 자기한테 좀 안 맞는 방식은 금방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뭐 성향별 접근법 같은 거 있잖아요. 꼼꼼한 타입은 작은 수첩 휴대, 지성적 타입은 뭐 마인드맵이나 도표 활용, 감성적 타입은 주제별 노트 정리 이런 것들이요. 네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결국 어떻게 하면 이 메모를 즐겁게 습관으로 만들까 이걸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뭐 자신만의 암호나 기호를 쓰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를 좀 재밌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도구나 방법을 막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뭐든 일단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결국은 습관화가 관건이군요. 그렇게 습관화된 메모가 그럼 실제 업무나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뭐 업무 효율성 극대화시킨다, 대화의 윤활유가 된다, 심지어 스트레스 해소까지 된다고 하던데요. 영상 아니면 협상할 때 디테일 같은 거 놓치지 않게 도와주고요. 그랬죠. 특히 막 여러 업무가 몰릴 때 있잖아요. 그때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 약간 작업 관리자 같은 역할도 합니다. 아, 작업 관리자? 네. 그리고 일상에서는 관계의 질을 높여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 이름이나 관심사 아니면 지난번에 나눴던 대화 내용을 살짝 메모했다가 다음에 다시 언급해주면 와, 상대방은 정말 큰 호감을 느끼거든요. 오, 그거 정말 그렇겠네요. 네. 또 뭐 일기나 아이디어 노트처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냥 감정을 막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풀리는 효과 이거 무시 못합니다. 생각의 배출구 역할이군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다방면이네요. 책에서 소개된 그 해세드 통상 강성모 대표님 콜팝 치킨 사례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여중생들 대화 그냥 한 조각? 그걸 놓치지 않고 메모한 게 그렇게 대박 상품으로 이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정말 사소한 순간의 기록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메모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성이죠. 콜팝 사례처럼 언제 어디서 얻은 정보 조각 하나가 미래의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나 기회랑 연결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그 조각들을 놓치지 않고 딱 붙잡아두는 습관인 거죠.
결국 메모는 흩어진 생각의 구슬들을 이렇게 꿰어서 보배로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쓰시든 또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신만의 보물 지도를 그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정말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당신 손안의 메모 도구가 그냥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미래를 연결하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느껴지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당신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딱 하나만 붙잡아서 첫 메모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첫 메모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